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버텨온 전 씨는 오늘도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 열립니다. 올해 광주 지역 집값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은 조선대학교가 학과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전 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버텨왔는데 오늘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급기야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 씨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결국 광주에서 재판이 재개된 겁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며 오늘 재판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치켜세운 이순자 씨는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강주에 내려와서 8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와서 얘기를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코미디 같아요, 저한테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고소인 측은 편법으로 일관하는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 씨 재판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이슈인 투데이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윤 전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12부 재판부 심리 아래 이미 구속 기소된 사기 피고인 49살 김모 씨와 윤 전 시장의 사건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씨에게 준 돈이 공천을 대가로 바란 것이라는 검찰과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윤 전 시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2주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남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화재 45%, 즉 절반가량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출근길 하늘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차차 구름 많아지면서 내일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산발적인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광주 1.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집값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집값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입주하는 광주 효천 1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달 하순부터 이사가 시작돼서 올 한 해 3,5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집값도 많이 올라서 초기 분양가 대비 1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 전세 보증금이 감정가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2억에서부터
2억 정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빠진 거라 봐야지 50%도 안 되잖아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아파트 매매가는 올랐지만 전세가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치솟던 광주 집값은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한 해 광주 효천과 첨단, 용산지구 등에서 15,000가구 넘게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노후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몰릴 경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살던 집들 매물 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구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단행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어서 광주의 집값 양극화는 올해 더 극명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작년보다 예산과 참여 자치를 늘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558억 원을 들여 2만 36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예산은 146억 증가하고 참여자 수는 4,464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16,000여 명, 시장형 2,700여 명인데 올해 신설된 돌봄시설 등에 투입되는 사회서비스형에도 492명의 노인 일자리가 새로 마련됩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법률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시 조례로 추진해 중앙정부 지원이나 노사민정 간의 관계에 실효적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이 6달 앞으로 다가오고 입장권 판매도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진행될 여수에도 1,000명 이상의 국내외 선수들이 찾을 것으로 보여서 지역의 기대감이 큽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 종목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야외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 경기는 유일하게 광주가 아닌 여수에서 열립니다. 당초 개최 장소로 장성호가 거론됐지만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엑스포 해양공원 일대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요건에도 적합하였고 또 경기장 주변이 아름다운 풍경하고 관광 자원 그리고 또 여수가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지난해 실사를 벌인 국제수영연맹 관계자들도 경기장과 주변 여건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일부 선수는 일찌감치 여수를 찾아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Here it's fine. It's calm water. It's easy swimming. No current. I really like it. 현재 경기 시설물에 대한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레인과 부장교, 관람석 설치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픈워터 종목의 예상 참가 인원은 1,200여 명. 오는 7월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권 대회에 이어 8월엔 국내외 수영 동호인들이 주축이 된 마스터즈 대회가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20억 원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역량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되고요. 10일 동안 여수에서 석식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전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를 계기로 여수가 해양 레포츠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돼 비상이 걸린 조선대학교가 학과 통폐합에 나섰습니다. 조선대 혁신위원회는 최근 단과대 학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고 전체 85개 학과와 학부 가운데 15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위는 오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내일은 전체 구성원 공청회를 열어 다음 달 초 개편안을 확정해 학과 통폐합안을 이사회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고 박기순 열사의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는
박기순 열사의 삶을 기록한 22살 박기순 1978년 광주와 들불야학 출판 기념회를 최근 열었습니다. 노동운동가로 광주 광천동 일대에서 위장 취업과 야학 활동을 했던 고 박 열사는 지난 1978년 오빠집에서 잠을 자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1982년 영혼 결혼식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탄생한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 논란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열릴 전두환 씨의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전두환 씨가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회고록의 내용 중에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주장에 따르면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데요. 유족이 이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지난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재판에 기소하게 되고요. 그 기소된 재판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재판인데요. 피고인인 전두환 씨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우선 명목상의 이유는 39도까지 고열이 나고 있고 독감에 걸려 있어서 고령의 이유도 있고 네. 광주까지 내려오기 힘들다라는 것이 불출석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첫 재판과 마지막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진단서를 토대로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이순자 씨가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게 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에서는 재판 회피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 회피를 위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왜 이순자 씨가 보수 언론과 극우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내용을 떠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5.18과 관련된 전두환 씨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전두환 씨 재판을 사법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전환시키고 전두환 씨 재판을 한국 사회의 보역 갈등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선정 이거를 오늘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이렇게 선정을 하면 바로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위원 위촉이 늦어졌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3명의 위원을 오늘 만약에 위촉하게 된다면 국회의장실로 그 명단이 전달되고요. 국회의장은 즉시 청와대로 총 9명의 위촉된 위원 명단을 넘기게 됩니다. 네. 청와대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 한 25일 정도 걸리는데 속성으로 하면 15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달 말쯤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서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들이 임명을 되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은 그 권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조사관 채용이라든지 전문위원 채용과 같은 실질적인 일들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보통 한 달 반 내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3월 말 4월 초쯤에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사관을 채용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위원 선정하는데도 지금 한 넉 달 정도 지금 지연이 되는데 또 시간이 좀 가게 됐습니다. 네. 마음은 바쁜데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과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네,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5.18과 관련돼서 규명되지 못하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왜곡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 여부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 조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과 관련돼서 그렇죠.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발포 명령을 만약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가 내렸다면 이건 지휘권 계엄사령부가 아닌 다른 계엄사령부 외의 사람들이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지휘권 이혼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밝히게 될 거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압 과정 그리고 유치장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5.18 왜곡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보수 세력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없도록 정리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교차로에서 20살 박모 씨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45살 김모 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등 지주대 등에 부딪혀 박 씨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멸 신호등에서 두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든 혐의로 6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인 김 씨는 오늘 0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0%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든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신 것으로 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2,63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2,963건보다 11.1% 줄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자가 98명으로 전년 118명에 비해서 20명이 줄었습니다. 소방본부는 논임야 소각 시기에 순찰 활동을 강화한 정책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3월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입지자들 간에 상호 비방 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보고 시군 선관위와 더불어서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키워드가 인기였을까요? A형 독감 3,300원 해맞이 명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A형 독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A형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광주 지역만 봐도 작년에 비해 환자 수가 20%가량이나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독감 환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독감 바이러스 변종. 해마다 새로운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주사 맞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방주사 왜 맞았을까요? 나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면역력을 키우고 손과 발도 자주 씻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철저하게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3,300원인데요.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은 이 가격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3,300원의 정체는 바로 오는 10일부터 인상되는 광주 택시 기본요금입니다. 올해 오른다 얘기는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가 알려지자 더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오르네. 2,800원일 때가 좋았는데.
10일 전까지 택시 많이 타야겠다. 많은 누리꾼들이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갑자기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왜일까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빌기 위해 해맞이 명소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남도의 해돋이 명소에 대한 소식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남도의 해맞이 대표 명소인 해남 땅끝마을, 갯벌과 함께 어우러진 서해에서 솟구쳐 오르는 태양을 감상할 수 있는 무안 도리포 해수욕장, 무등산 장불재와 입석대 등 이처럼 남도 곳곳에는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명소래요. 바람 쐬러 가자. 2019년 희망찬 새해를 맞기 위해 해맞이 계획을 세우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매물단지로 전락한 서울 소재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 100억여 원을 들여 서울 개포동에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개장했는데 매출액이 2012년 4억 2천만 원에서 지난 2017년 1,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도는 센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센터 운영 방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문화복지 생활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합니다. 올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100% 인상해 20만 원을 행복바우처 카드로 받을 수 있고 지원 연령도 75세까지 확대됩니다. 또 미용실, 목욕탕 등 36개 업종으로 제한된 사용처가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8일 경부선과 경전선 등 4개 노선, 9일에는 전라선과 호남, 중앙 등 5개 노선의 승차권 예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예매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구매가 가능합니다. 남도학숙이 2019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146명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남에 있고 광주나 인접 시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남학숙은 1999년 화순에서 개관, 312명의 지역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월 11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와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나주시가 각종 스포츠 동계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해 2월 말까지 9개 종목, 95개 팀의 선수와 임원 등 모두 1,287명이 나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합니다. 영산강변을 따라 조성된 각종 운동시설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주시는 이번 동계훈련 선수단 유치로 12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 쌍교 숯불갈비 김창회 대표가 1,00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본촌동 현진 에버빌 주민들이 50만 원, 주월 이동 광민약국에서 10만 원, 무등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월 이동 12통 주민들이 40만 5천 원, 포도나무 교회에서 10만 원, 남구 새마을 지회장 김선필 씨가 10만 원, 화순군 화순읍 연양 1구 주민들이 10만 원, 오성이차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신성 1구 주민들이 10만 원, 신성 2구에서 15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양지식당 김용애 대표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송원 숯불갈비 송원섭 대표가 20만 원, 동남 카센터 김송희 대표가 10만 원, 황토와 참숯 문지영 대표가 10만 원, KS 철물 김공덕 대표가 10만 원, 신율 2구에서 16만 2천 원을, 가수 3구에서 11만 7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신율 3구에서 19만 원, 연월 1구에서 25만 6천 원, 나주시 봉황면 송연 1구에서 23만 원을, 도차마을에서 12만 7천 원, 내동마을에서 13만 5천 원, 평산 대한마을에서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월평마을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장성군 장성읍 나빌레 아파트에서 30만 원, 유탕 3리에서 8만 원, 안평 1리에서 10만 원, 기산 1, 2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